그 다음에는 이게 그냥 가속도가 붙을 거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흐름 중에서 조금 중요한 이슈인데요.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임팩트온 기사에 생물 다양성이 탄소만큼 중요해진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나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래도 그나마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 준비 이런 건 되어 있는데 사실 생물 다양성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공개도 되어 있지도 않고 생물 다양성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이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규제의 흐름 그리고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들이 조직되고 만들어지는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고 빨라지고 있다라는 감이 듭니다. 그 외신들을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잡히는데요.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기후행동 100 플러스, 클라이밋 액션 100 플러스라는 조직이 있죠. 여기가 엄청 영향력이 큰 기관인데요.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을 거의 가장 많이 하는 벤치마킹 기업들을 대상으로 파리 기후협정을 따라라 라고 해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모임이죠. 그래가지고 한국에 이 벤치마크 기업이 세 곳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스코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한전이 여기로부터 편지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그 기사도 썼는데 CA 100 플러스 여기에서 올해 말까지 네이처 100 플러스를 출범할 계획이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어요. 네이처 100 플러스는 뭐 하는 곳이냐? 말하자면 작년에 세계은행에서 자연을 위한 민간금융 활성화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차용을 해서 천연 자본 이런 자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위 100대 기업을 정하고 여기를 평가해가지고 기후 액션 100 플러스처럼 이런 비슷한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이 공급망이 지금 산림벌채라든지 생물 다양성이 손실된다든지 토양의 경우는 계속 토양이 황폐화돼가지고 토양이 상당히 탄소를 저장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양이 황폐화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심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녹색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차용을 해서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 지금 37곳의 투자자들이 네이처 100 플러스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목표는 그 37곳의 투자자들이 로베코라든지 HSBC 글로벌 자산운용이라든지 미로바라든지 이런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2024년까지 생물 다양성에 대한 협력, 관여, 평가, 목표를 설정하고 보고를 하는 이런 1년의 과정을 진행하겠다는 거죠. 올해가 2021년이니까 한 3년 안에 이 과정을 완전히 숏웨이로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업 인권에 대한 순위 평가를 하는 되게 유명한 곳이죠. WBA 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라는 조직인데요. 여기에서도 자연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 자본, 내추럴 캐피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내추럴 캐피탈에 대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개발을 하고 있고 블랙록에서도 2021년 자기들의 기업 관여 중에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우선순위가 자연 자본이라고 밝힌 바가 있죠. 블랙록의 투자 스튜어드십 문서에서 자기들이 기업에 관여하는 우선순위 5가지를 밝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후 및 자연 자본이었어요. 블랙록도 자연 자본과 생물 다양성에 신경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흐름들이 특히 원래 기후라는 게 탄소세가 만들어지고 탄소 국경세가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모든 어떤 탄소의 가격을 매기는 이게 탄소 회계라고 하잖아요. 카본 어카운팅. 이게 만들어지게 될 수 있었던 계기가 탄소 발자국을 계산을 한 거거든요. 카본 풋프린트라고 하죠. 이 카본 풋프린트가 만들어진 것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생물 다양성 풋프린트, 생물 다양성 발자국 이것을 만들면 그 다음에는 이게 그냥 가속도가 붙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 발자국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자산운용사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 카너, 블루캐피털, 악사, BNP 파리바, 미로바, 시코모 자산운용사들 이런 데들이 이제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자연 기반의 데이터와 측정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투자자 그룹을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
국제적인 데이터 회사하고 계약도 맺었고 연말까지 이런 발자국을 좀 계산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약속, 플랫지라고 하죠. 이런 약속에 가입한 금융기관들도 꽤 많고 PRI, 그 UN 책임투자 원칙, 이 PRI에서도 산림 벌채에 반대하고 뭐 이거에 대응하는 새로운 투자자 그룹을 지금 만들 계획이라는 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가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PRI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치도 지난달 보고서에 이 생물 다양성에 대한 글로벌 툴이랑 프레임을 만드는 게 필수적이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냈고, 그 영국의 올 초에요. 다수급타 보고서라는 게 외신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 다수급타 보고서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영국 재무부에서 만들어낸 보고서라는 거죠.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계속 찾아봤더니 이 영국 재무부에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낸 보고서인데 6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생물 다양성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고 이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완전히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스터디가 된 거죠.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특히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높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에 WWF에서도 생물 다양성에 대한 아주 깊은 보고서를 낸 게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슈는 기후변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자각이 늦고 또 모든 기업이 이 생물 다양성, 왜냐면 원료를 소싱해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치지 않은 기업이 없을 만큼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 부분에 대한 주제는 어느 순간 그냥 훅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인도는 이거는 저도 최근에 발견을 한 건데 2022년까지 최대 1000대 상장 기업의 경우는 새로운 그 지속가능 보고 규제가 있는데 거기 하나에 생물 다양성 성과를 공개하는 걸 의무화했네요. 이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식품회사뿐만 아니라 광물회사도 사실 생물 다양성 이슈와 연관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삼성 SDI도 포함을 했죠. 심해 해저에 광물을 채취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물 다양성의 영향이 확실해질 때까지 그걸 금지하는 거를 이제 지지하는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육상 광물 채취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지금 현안이 많잖아요. 광물 원자재 값이 계속 높아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해까지 이제 광물을 채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꽤 유행을 했었는데 이게 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WWF는 반대 성명을 내고 이거에 기업 일부가 찬성을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듯이 직접적인 영향이 간접적으로 다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